아이고, 됐어. 하진이 한자는, 문단 쓰기, 문장 쓰기랑 한자 다 오졌어. 음, 자, 소윤이는, 책 달고 한자 다섯, 한자 외웠어요. 책 너도 이번에 다 읽었어? 네. 계속 잘 못 읽어가지고 음, 문장 쓰기, 문단 쓰기는, 안 했어요. 음, 자, 준이는, 준이는 다 했어? 저요? 어, 책은 다 읽었고, 저 한, 저 한자, 책 다 읽었고요. 저 한자, 한자 했어요. 한자 보낸 거 네? 보내주고, 문장 쓰기, 문단 쓰기는, 그 세 문단. 네. 자, 그러면, 오늘 헌법을 한번 또, 요즘 뭐 법 때문에 어른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우리도 법을 좀 알아두면 좋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사진이 대한민국 헌법의 최고 규범성을 의미하는 원칙은 1번 뭐야?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이거 답이. 이거는 그냥 문제가 답이에요, 사실은. 이게 원래 헌법의 최고 규범성 원칙이야, 그냥. 이건 좀 문제답지가 않아서. 자, 그다음에 자, 소윤이 헌법 개정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어, 음, 국회의원의 3분의 2가 아니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어야 한다? 찬성 후 또 뭐 있지? 찬성 후는 모르겠는데 그 뒤에는 알았어, 잘했어. 여기까지 잘했어. 찬성 후 국민투표를 해야 돼요. 국민투표. 자, 3번, 윤준 3번.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종류는 몇 가지인가? 윤준, 화면 켜고, 세 개? 3개? 아닙니다. 4개야, 4개. 그러면 아는 거 얘기해봐. 세 개. 세 개. 뭐라고? 3개? 4개인데 아는 거 얘기해봐, 그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사진이, 인권. 어? 자,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인권 의무, 아니에요, 인권.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국방, 납세, 교육, 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군대를 갔다 와야 되고, 세금을 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돼. 네 가지. 자, 하진이 헌법상 국회의원 임기와 국회의원 수는 몇 명인가? 하진이. 4년 200년, 아니, 4년이 200인. 4년에 200명이야? 우리나라 국회의원? 네? 우리나라 국회의원 200명이야? 400명? 500명이야? 자, 300명. 300명. 4년에 300명입니다. 자, 소윤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국무총리는 누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가? 어디에 동의를 받아야 되죠? 국회 동의?
국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윤준, 헌법상 보장하는 대통령의 주요 네 가지, 주요 권한 네 가지, 대통령의 권한 네 가지, 뭐 있을까? 모르겠어요. 음, 국가 원수, 행정 수반, 입법권, 또 법률 거부할 수도 있어요. 외교 군사권, 이렇게 네 가지. 어렵죠? 사진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수는 몇 명이며 누가 임명하는가? 9명, 임명. 대통령, 대통령이 임명하고 또 국회의원? 국회의원 또 몰라요. 네, 잘했어요. 그래도 9명이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와 대법원장 일부가 추천합니다. 국회 3명, 뭐 대법원장 1명, 뭐 이렇게 해요. 그래서 9명 맞습니다. 소연이 헌법에 따라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이유는 왜 정치적 중립을 따라야 되죠? 공무원은. 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종사자이며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 세력의 이익만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 음, 그걸 갖다가 공익성 또는 공정성이라고 해요. 오케이. 자, 윤준,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어떤 원칙을 따르는가? 모르겠어요. 어렵죠? 자유시장 경제 원칙과 사회적 시장 경제 원칙. 자유시장과 사회적 시장 같이 가요. 사회적 시장은 뭐냐면 국가가 좀 관리할 수 있어요. 만약에 어느 쪽이 좀 기울면. 자, 하진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회권의 대표적 예는 사회권. 주거권, 어? 주거권? 뭐 주거권도 들어가죠. 또 뭐가 있을까? 모르겠어요. 교육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노동권, 일할 수 있는 권리, 환경권,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는 권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이게 헌법에 보장하는 사회권이에요. 자, 소윤이 헌법에 명시하는 국회의 기능 세 가지. 뭐가 있습니까? 헌법 개정안 제안, 조약 체결, 입법권, 입법권, 또 입법권하고 헌법 개정안 제안, 예, 그 입법이야. 입법, 예산, 심의, 그다음에 예산을 이제 심의하고 그다음에 정부 견제 기능, 예, 국정감사권이라는 게 있어요. 오케이.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원리는 뭘까? 모르겠어요.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의 원칙. 예, 우리도 그래서 여기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죠. 예,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원칙. 그러니까 지방에는 지방 세금을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지방의 권리. 자, 그다음에 사진이 헌법에 규정된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조치는 비상계엄? 그렇지 비상계엄 선포 또 모르겠어요. 비상계엄, 긴급재정, 경제명령, 긴급명령권 이렇게 있죠. 자, 그다음에 소윤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 뭐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 질서 유지, 어? 질서 유지, 예, 공공질서 유지 및 타인의 명예
권리를 침해할 때,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할 때, 그죠? 내가 자유라고 다른 사람 욕하고 다니면 안 되죠? 그다음에 네, 윤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역사적 사건 두 가지는 모르겠어요. 되게 중요한데 3.1운동과 4.19 혁명입니다. 이거는 너무 꼭 알아야 돼. 3.1운동과 4.19 혁명. 하진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재판 청구권이란 국민이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죠? 정당한 법률 절차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네. 자, 그다음에 헌법상 보장되는 선거의 4대 원칙. 소윤이. 헌법에 보장되는 선거의 4대 원칙. 18번이요? 어, 범, 어려운지 응? 모르겠어요.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자, 하진이, 윤준. 헌법에 따라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는 직위. 모르겠어요. 네. 국무위원, 장관 겸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겸직할 수 있습니다. 하진이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탄핵 절차는 국회 탄핵 소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네. 3분의 2가 찬성해야 될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 시 탄핵이 결정됩니다. 내일 우리나라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죠. 내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절차에 들어갑니다. 이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이 법적인 거 한번 이렇게 얘기해 봤습니다. 자, 이제 열하일기 전체 기행을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퀴즈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자, 공유 중지하고, 자, 음, 사진이 열하일기는 어떤 형식으로 쓰여졌나요? 열하일기. 사진이. 경험을 하면서 하루하루 일기를 쓰는 형식? 그걸 기행문이라죠, 기행문. 네, 기행문 형식으로 썼습니다. 소윤이. 자, 박지원이 사신단을 따라 떠난 연도는 몇 년도인가? 모르면 어느 왕 때인가? 어, 모르는데, 몰라? 모르겠어요. 1780년 정조 4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윤준. 열하일기에서 박지원이 방문한 주요 도시는 열하죠, 열하. 열하는 지금의 청도인데, 이건 뭐 어렵다 좀. 자, 박지원이 강조한 개혁 사상의 핵심은 윤준. 박지원이 강조한 개혁, 개혁 사상의 핵심은 뭘까요? 모르겠어요. 음, 이용후생. 이용후생이라 그래서, 이익이 되고 쓸모가 있고, 사람들 생활에 편리한 거 이용후생이야. 어, 자, 어,
하진이 열하일기에 소개된 중국의 발명품 중 대표적인 것. 열하일기에 나온 대표적인 발명품 뭐였죠? 뭐 있을까? 모르겠어요. 수레. 수레에서 또 수레. 수레와 벽돌 가마. 그 다음에 소윤이. 자, 박지원이 열하일기를 통해 강조한 여행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실용적 학문과 그리고 무슨 사고를 가져야 된다 했을까?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된다 했을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된다 했을까? 모르겠어요. 개방적 사고, 열린 사고. 예. 자, 박지원이, 박지원이 호질에서 풍자한 동물은, 호질에서 풍자한 동물. 호질이 뭔지 몰라? 호랑이의 질책이란 뜻인데. 그러면 호질에서 풍자한 동물은 누굴까? 윤준. 몰라? 윤준 나갔어? 튕겨졌나? 그러면 하진아. 박지원 호질에서 풍자한 동물은, 호질은 호랑이의 질책이란 뜻이야. 질책이 뭐예요? 혼낸다, 질책. 코끼리? 야, 호랑이의 질책인데 무슨 코끼리야. 호랑이지. 자, 소윤아. 박지원이 열하일기에서 강조한 학문적 태도는, 자, 이걸 뭐라 하냐면 1번 실사구시, 1번 실사구시. 실사구시는 실제 생활에 필요한 거 실사구시야. 그 다음에 2번 이론 강조. 몇 번일까? 몇 번일까, 소윤아? 1번? 1번 실사구시죠? 실사구시. 예. 준이 튕겨 나가셨니? 튕겼어? 자, 네. 박지원이 열하일기에서 중국의 인쇄술을 보고 느낀 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 우리나라에서도 무슨 업을 해야 된다 생각했을까? 우리나라에서도. 응? 윤준. 우리나라에서도 인쇄술을 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것을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게 뭘까? 뭔 네? 생각? 어? 상업. 인쇄술을 보고 네. 인쇄술을 봤으니까 뭐 출판업이죠, 출판업. 응? 상업. 응. 그러니까 출판업. 우리도 출판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뭘 해요? 출판. 출판업이 뭔지 몰라, 출판? 목판 인쇄소. 그렇지, 그런 걸 해야 된다 생각한 거죠. 자, 하진아, 열하일기에 등장한 청나라 황제는 누구인가? 청나라 황제 이름 모르겠어요. 몰라요? 보기 1. 고종. 2. 건융제. 몇 번? 2번? 예, 건융제. 건융제 생일날.
네. 그다음에 소윤이 어, 박지원이 지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비판한 그런 책이 있어. 그 책 이름이 뭘까? 주관식 50, 객관식 30. 지금 너 주관식 50, 객관식 30이야? 객관식 줘? 네. 1. 흥부전. 2. 허생전. 몇 번? 서생전. 허생전. 윤준. 박지원이 중국에서 본 과학기술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음, 주관식 하면 50점, 객관식 30점. 뭘까요? 아, 객관식이요. 1번 물레와 방적 기술. 2번 대포 만드는 기술. 몇 번? 물레와 방적 기술. 네. 그죠? 실용적이니까 물레와 방적 기술이죠. 사진이 박지원이 열하일기에서 극찬한 청나라의 특징은 청나라가 와 이건 너무 잘 됐다. 청나라의 특징. 보기죠? 네. 1. 상업 기술의 발전. 2. 양반의 예법의 발전. 몇 번? 1번. 1번. 막 준단 말이지. 소윤이. 자, 박지원이 열하일기에서 비판한 조선의 대표적인 문제. 조선의 문제가 뭘까? 박지원이 대표 비판한 조선의 문제. 주관식 맞추면 50점이야. 뭘까? 객관식이 1번, 어, 성리학적 명분주의에 치우친 경직된 사회구조. 경직된 사회구조. 2번, 양반만 잘 먹고 잘 사는 사회의 비판. 몇 번? 두 번째 거. 양반만 잘 먹고 잘 사는 사회 비판. 몇 그 번? 잘 산, 양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1번입니다. 1번. 어, 성리학적 명문주의에 치우친 경직된 사회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은준. 허생전에서 허생이 제일 먼저 사들인 물건은 모르겠어요. 보기 줘요. 네. 1번 귤, 과일. 2번 고기. 몇 번? 고기. 틀렸어. 귤이야, 귤. 자, 사진이 박지원이 열하일기에서 높이 평가한 청나라의 정책은 무슨 정책일까? 산업정책. 상업정책, 상업정책이죠. 네, 좋아요. 맞다 쳐줄게. 자, 소윤아, 박지원이 조선의 문인들에게 강조한 점은 중, 청나라의 선진문물을 받아들여야 된다? 비슷한데 아닌데 보기 줄까? 네. 1. 문학도 현실 문제에 반영해야 함. 2. 문학은 현실 문제를 반영하면 안 됨. 몇 번일까? 된다? 반영해야 된다. 자,
윤준. 호질에서 호랑이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누구를 상징할까요? 모르겠어요. 보여줄까요? 네. 1번, 이 호랑이, 진짜 호랑이. 2번, 양반과 성리학자. 양반과 승리학자. 네.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씩 드립니다. 허생전이, 음, 그리고, 사진이, 강경 가기 전에 포함된 대표적 단편 소설. 박지원의 단편 소설 뭘까 있을까요? 몰라요? 보기죠? 예. 1. 허생전. 2. 놀부전. 몇 번? 허생전. 빨리 대답해. 자, 소윤이. 자, 박지원이 열하일기에서 소개한 청나라의 농업 기술은 모르겠어요. 예, 1번 우물식 논농법, 2번 반농법. 몇 번일까? 고무신 농문법? 네, 우물식 논농법. 윤준. 열하일기에서 감탄한 청나라의 교통수단은 뭘까요? 보기죠? 또 나갔어, 얘? 안 되겠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숙제. 자, 숙제. 다음 주 독서 퀴즈 하는 날이죠. 때는 여기 독서 퀴즈 이거 다 공부해 오고 밥 줬죠? 다음 주는 문장 쓰기, 문단 쓰기, 한자 이렇게 갖고 오면 돼요. 이거는 올려드릴게. 자, 오늘 수고했고 다음 주 봅시다. 안녕. 안녕하세요. 네.